건 뭘까? 네, 자, 별의 진화와 무거운 원소의 생성입니다. 자, 갑니다. 처음에 인트로가 어떻게 되냐면, 인트로가 헐. 네, 뭐가 많이 바뀌어 있네요. 당황스럽네. 자, 2단원 처음에 인트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그 다음에 지구에 존재하는 원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지각에 존재하는 원소, 그리고 생명에 존재하는 원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기에 존재하는 원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건 수소하고 헬륨이에요. 네, 그 수소하고 헬륨이 거의 뭐 100%에 가깝죠. 나머지 원소들은 거의 이 두 원소에 비하면 거의 아주 미미한 양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지구에 제일 많은 건 철입니다. 철. 그리고 산소. 우리가 이제 뭐를 많이 헷갈리냐면 지구하고 지각을 많이 헷갈리는데요. 지구에는 철과 산소 이런 순서고요. 그다음에 지각은 우리가 알다시피 겉표면 땅이라는 얘기죠. 지각은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어요. 이해하셨죠? 지각은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라고 문제가 나왔는지 지각이라고 문제가 나왔는지를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생명이 가장 많은 원소, 얘는 좀 다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네 개를 다. CHON이에요. CHON. 되셨어요? 자,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탄소 화합물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건 산소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그리고 수소, 그 다음에 질소. 이게 질소는 왜 필요한지 아시죠? 질소는 뭐 때문에 필요해요? 질소는 단백질 때문에 필요해요. 생명체 안에 질소가 필요한 이유는 단백질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은 질소이고요.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CO2, 뭐 이렇게 되죠. 아르곤, CO2.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 중에서 빅뱅에서 만들어진 건 무엇뿐이냐? 빅뱅에서 만들어진 건 얘네 둘뿐이에요. 빅뱅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는 이거 둘뿐이고, 빅뱅은 입자의 형성 과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입자의 형성 과정에 관한 설명. 그러니까 결국에 빅뱅에서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구나 지각이나 생명이나 대기를 이루는 원소들은 저 수소나 헬륨에 비해서 굉장히 무거운 원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무거운 원소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가 인트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트로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우셔야 되는 건 2등까지 좀 외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생명, 그 다음에 대기는 다 외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셨나요? 네. 이거 외우실 때 기억하셔야 될 건, 기억할 때 도움이 되는 건, 왜, 그 케이블 채널의 영화 보는 채널이 OCN이죠? OCN의 순서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리고 1단원의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별에 대해서. 별과 은하의 생성 원리, 이렇게. 이게 그 처음에 생성되는 별과 그 뒤로 생성되는 별은 생성 원리가 달라요. 처음에 생성되는 별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냐면 물질 분포의 불균일성 때문에 일어나요. 물질 분포의 불균일성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해하시죠? 물질 분포의 불균일성으로부터 만들어져요. 네. 근데 그 물질 분포가 불균일하다는 건 어떻게 아느냐? 물질 분포가 불균일하다는 건 어떻게 아느냐? 되게 간단해요. 우주 배경 복사가 균일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우주 배경 복사를 인공위성이 찍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불균일합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의 불균일성으로부터 물질 분포의 불균일성이 생겨요. 증명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 물질 분포의 불균일성 때문에 별과 은하가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처음에 1세대 별이 생겨날 때는 이렇게 생겨나요. 그런데 1세대 별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2단원에서 배우는 별의 생성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어디선가 이 1세대 별이 터지거나 2세대에 만들어졌던 별이 터져요. 별이 폭발하고 나면 성간물질이 우주로 쫙 흩뿌려집니다. 아시겠죠? 우주에 별이 만든 원소들이 쫙 흩어져요. 이해 가셨나요? 네.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성간물질 중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성간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거 여전히 수소, 헬륨이에요. 성간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건 수소와 헬륨이에요. 되셨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기에 고체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먼지라고 표현하는. 사실 워낙에 양 차이가 많으니까 먼지라고 표현하지 실제로는 상당한 양이 들어있어요. 네, 실제로는 상당한 양이. 그래서 고체 물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체 입자. 자, 뭐에 대비하는 말로 성간물질이란 말을 쓰냐면 별 사이에 있는 물질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뭐하고 대비하는 거냐면 별 내부에 있는 물질과 대비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간물질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별 내부에 있는 물질이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이해가셨죠? 오케이. 자, 합니다. 성간물질들이 모여서 성운이 되고 성운에 저온 고밀도한 부분에서 원시별이 생겨요. 원시별. 이해하셨죠? 이 원시별은 무엇이 되냐면 주계열성이라는 별이 됩니다. 주계열성이라는 별이 돼요. 여기까지예요. 되셨나요? 됐어요? 오케이. 필기하실 게 많아요? 필기하실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주목하시고요. 자,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 원시별이 생기는 곳의 조건은 뭐냐? 얘는 저온 고밀도 해야 돼요. 저온 고밀도. 오늘 저쪽 명인에서 어떤 학생이 슬며시 남아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별이 막 온도가 올라가서 별이 만들어진다고 돼 있는데 왜 여기 별의 탄생은 저온 고밀도 부분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한 3번쯤 얘기하거든요.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꼭 분명히 물어보게 된단 말이야. 잘 들어요. 이런 얘기야. 어떤 뜻이냐면 온도가 너무 높으면 물질이 뭉치질 않아요. 이해하셨죠? 온도가 너무 높으면 뭉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물질이 뭉쳐서 별이 만들어지냐면 저온인 부분, 그런데 고밀도인 부분. 저온인데 고밀도인 부분에서 중력에 의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원리를 뭐라 그러냐? 중력 수축에 의해 이렇게 얘기해요. 중력 수축에 의해 회전하면서 이해하셨죠? 중력 수축에 의해서 회전하면서 물질이 모여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되셨나요? 네, 내용 체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간물질. 별 사이의 공간에 분포하는 물질. 제일 많은 건 수소, 헬륨이고요. 그 이외에 뭐가 있느냐? 고체 입자. 근데 이게 미세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양은 상당히 많은 거다. 아시겠죠? 상당히 많은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간 먼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 자, 은하 전체 질량의 10% 정도를 차지한다. 그랬는데, 우리 중딩 때 이런 거 배워요. 중딩 때. 우리 은하 어떻게 생겼어요?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배우죠? 네. 지금 제가 이렇게 꼬리처럼 그린 게 뭐냐면 이게 나선팔이에요. 이 부분에 많이 분포한다. 성간물질이 이 부분에 많이 분포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부분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별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별이 많이 생기면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타원 은하가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나선 은하가 타원 은하로 진화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얘기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런 물질들이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별이 생길 수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자, 따라서 성단물질이 모여있는 성운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간운이라고 표현이 되겠지만 성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새로운 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해갔죠? 자, 그러면 이 고체 입자들은 어떤 것이냐 이런 얘기죠. 고체 입자들은 이제 제일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뭐 SiO2라든가 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얼음 H2O 그 다음에 암모니아 뭐 메테인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 물질들이 나중에 한 번씩 다 언급이 되거든요. 요런 애들로 되어 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별의 탄생 과정. 아까 이제 제가 되게 강조했으니까 별표치죠. 자, 성운의 온도가 어떤 부분? 낮고 밀도가 높은 부분. 아시겠죠?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부분. 그래서 저온 고밀도 부분에서 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밑에 이제 그림이 나와요. 가스구름이 생겨나고요. 성간물질이 생기고 성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시별이 태어나고 거기서 주계열성으로 진화한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제목에 별의 탄생 이렇게 돼 있죠. 주계열성, 별의 탄생 이렇게. 자, 갑니다. 성운에서 중력 수축에 의해서 원시별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원시별의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도가 증가하고 밀도가 증가해. 온도가 올라가고 밀도가 증가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해하셨죠? 되셨나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바로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중력 수축 에너지 때문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건 진짜 어렵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별의 중심으로부터 멀리 있는 물질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열이 돼요. 어렵죠? 예, 뭉치면 그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해하셨죠? 뭉치면 온도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되셨나요? 그래서 얼마가 되면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한 숫자라서 빨간색으로 쓸 거예요. 1000만 K가 되면 주계열성이 된다. 그럼 주계열성의 조건이라는 게 뭐냐? 주계열성은 어떤 걸 주계열성이라고 부를 거냐? 수소핵 융합 반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주계열성의 에너지원이 두 개예요. 하나는 중력 수축 에너지. 또 다른 하나는 수소핵 융합 에너지. 이게 두 가지 에너지원을 갖고 있어요. 네, 바로 넘어갈게요. 바로 수소핵 융합 반응. 수소핵 융합 반응은 4개의 원자번호 1번 질량수 1짜리 4개의 원자번호 1번 질량수 1짜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이 밑에가 뭐라고요? 1번이? 원자번호 요거 1은 질량수 그죠? 원자번호 1번 질량수 1짜리 정체가 뭐죠? 수소 원자핵 이거 정체가 뭐예요? 양성자. 그렇죠. 양성자. 제가 저번 시간에 되게 많이 강조했어요. 수소 원자핵의 정체가 뭐라고요? 양성자. 그래서 원자핵 내부에 중성자를 안 갖고 있는 원자가 딱 한 가지예요. 뭐죠? 수소. 수소는 원자핵 내부에 중성자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네, 없어요. 자, 그 4개의 수소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의 헬륨이 됩니다. 헬륨은 원자번호 2번 질량수 4짜리. 그러면서 에너지를 내놔요. 됐죠? 이게 수소핵 융합에 의한 에너지예요. 우리가 보는 햇빛. 네, 이해 갔죠? 우리가 맨날 받는 햇빛. 근데 여러분 햇빛 잘 못 봤죠? 그죠? 저도 햇빛 받아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다시. 그러면 이때 이 수소핵 융합 반응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는 뭐 때문에 나오느냐? 자, 얘가 질량이 1.008 정도 되는데요. 그게 4개. 그러면 얘가 4.032 정도의 질량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헬륨의 질량은 4.029 정도가 됩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량이 어떻게 됐다고요? 질량이 줄었어요. 질량이 주는 걸 우리가 뭐라냐면 질량이 결손된다 이렇게 불러요. 질량 결손. 되셨나요? 질량이 줄어들면서 그게 에너지가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아인슈타인의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그래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자, 이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로부터 이런 거예요. 아, 이 에너지는 질량의 변화량 곱하기 광속의 제곱만큼 나온다. 여기서 C는 광속이에요. 혹시 광속이 얼마인지 아세요?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아시겠죠? 그러니까 30만의 제곱.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죠? 아주 작은 질량의 차이도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 델타 M을 뭐라고 하느냐면 질량 결손이라고 그래요. 아, 질량이 결손되는 만큼 에너지가 나온다. 되셨나요? 선생님, 질량들이 모여가지고 가벼운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무거운 게 된다면서요? 그러면 근데 질량이 줄어들어요? 네, 질량이 줄어들어야만 에너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질량이 늘어나면 에너지가 되지 않아요? 질량이 줄어들어야만 에너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아,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처음에 별이 만들어질 때는 수소 헬륨이 마구 어떻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퍼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소하고 헬륨 중에 누가 무겁죠? 헬륨이 무겁죠. 그래서 헬륨이 안쪽으로 모이면 그때 그 주변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4개의 수소가 헬륨이 되는, 즉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수소가 연소된다고 하거든요. 사실 연소라는 건 산소하고 반응하는 거지만 여기선 그렇게 불러요. 4개의 수소가 헬륨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내부 팽창 압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부 팽창 압력. 그래서 이렇게 팽창되는 일이 일어나요. 됐죠? 이거를 내부 팽창 압력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원래 별은 뭘 가지고 있었죠? 원래 별은 뭘 가지고 있었다? 중력에 의해서 수축되려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중력 수축. 자, 이제 질문을 할게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속으로 내가 뭘 한다고 대답해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봐요. 내부 팽창 압력이 중력 수축보다 크면 별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다시, 팽창하려는 힘이 줄어들려고 하는 힘보다 크다. 이런 얘기잖아요. 팽창하려는 힘이 줄어들려는 힘보다 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별이 커져요. 아시겠죠? 두 번째, 수축하려는 힘이 더 크면 어떻게 되죠? 별이 작아지죠. 그죠? 자, 우리가 지금부터 별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때 별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라고요? 팽창 압력이 더 크면 별이 커지는 거고요. 수축하려는 힘이 더 커지면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이해 갔어요? 자,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내가 좀 해야 되겠는데 주계열성은 얘네들이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그렇죠. 크기가 일정해져요. 그래서 주계열성은 계속해서 크기가 일정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정역학적 평형 뭐 이런 말을 써요. 아시겠죠? 정역학적 평형. 이런 어려운 말들을 좀 쓰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네. 자, 오른쪽 35페이지 체크하겠습니다. 주계열성. 자,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계열성이라고 한다. 왜 주계열성이라고 하냐면 밤하늘에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대부분의 별이 주계열성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이 주계열성은 별의 일생의 90% 가까이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밤하늘에 있는 별 중에 90%가 주계열성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주계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삼성그룹의 주계열사가 뭐예요? 삼성전자죠.
네, 이렇게 주 계열성이라는 말을 쓴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자꾸 헬륨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주계열성은 중심부 핵이 어떤 원소로 되어 있을까요? 헬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주계열성의 내부 핵은 어떤 원소로 되어 있다? 헬륨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셨죠? 헬륨으로 되어 있다. Got it?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주계열성의 진화 과정. 태양 정도의 질량이면 어떻게 될 거냐? 주계열성이 적색 거성을 거쳐 행성상 성운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이 백색 외성이 되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리고 태양의 10배 이상이 되면 전혀 다른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별의 표면 온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별의 색깔을 보는 거거든요. 네, 별의 색깔을 보는 거. 별의 색을 보면 이런 거죠. 파란색이 제일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흰색, 그 다음에 노란색, 빨간색 별이 가장 온도가 낮은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별의 진화 과정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다 지웠고요. 시작합니다. 자, 성간물질로부터, 즉 성운으로부터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이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됐다. 여기까지 이제 배우셨는데요. 이 주계열성은 전혀 다른 진화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똑같이 거성이 되지만 전혀 다른 거성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 거성은 뭐냐면 적색 거성이에요. 그 적색 거성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 태양의 10배 이하의 질량을 가질 것. 질량을 가질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적색 거성이 되는 어떻게?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조건. 그럼 만약에 태양의 10배 이상이 된다. 태양의 10배 이상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태양의 10배 이상이 된다. 그러면 초거성이 됩니다. 초거성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주계열성은 표면 색깔이 이제 맨 위에 있는 그림. 자, 갑니다. 주계열성은 표면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아시겠죠? 아, 물론 질량이 아주 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노란색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노란색이에요. 근데 이 노란색이 적색 거성이 됐어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뜻이게요? 적색 거성이 됐다는 건 표면 온도가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초거성은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과 파란색, 노란색과 빨간색의 중간쯤 되죠. 이해가셨나요? 이렇게. 자, 거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표면 온도는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근데 내부의 온도나 기압은 굉장히 증가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런 거죠. 적색 거성이나 초거성으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 표면 온도는 감소하고, 두 번째, 내부 온도는 아주 많이 증가해야 되며, 그래서 이제 더 무거운 원소의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됐죠? 세 번째, 밀도와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아시겠죠? 이런 변화를 통해서 거성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이 거성은 여러 가지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다가 각각 별의 마지막 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이 마지막 단계로 갈 때 또 초거성은 이제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자, 적색 거성은 마지막 단계로 갈 때 백색 외성으로 갑니다. 백색 외성. 자, 이제 중심부는 백색 외성이 돼요. 자, 여기서 백색 외성의 외자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날에 일본 사람들 외놈이라고 그랬거든요. 작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아주 작은 별이 되고요. 아주 작은 별이 되고, 그 다음에 초거성은 전혀 다른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뭐냐면
중성자별이 되거나 블랙홀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우주로 별 내부에서 만든 원소들을 내보내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적색 거성은 그냥 슬며시 우주로 퍼져나갑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행성상 성운 이렇게 얘기해요. 되셨나요? 행성상 성운. 그런데 초거성은 안 그래요. 터져요. 아시겠죠? 초거성은 터집니다. 그래서 초신성이 폭발하게 돼요. 초신성 폭발 단계를 거쳐서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다시.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아, 별의 질량이 되게 큰 별은 별의 마지막 단계가 중성자별이거나 블랙홀이라는 뜻이고요. 별의 질량이 태양의 10배가 넘지 않는 별로 크지 않은 별은 백색 외성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맨 마지막에 백색 외성이 될 거예요. 되셨나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태양은 그러면 어떤 별이 될까요? 태양은 백색 외성이 될 거예요, 앞으로. 아시겠죠? 그럼 태양의 지금 현 단계는 어떻게 되는데요? 주계열성이에요. 주계열성이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쳐 백색 외성이 될까요? 네? 어떤 단계? 적색 거성 단계를 거쳐서 백색 외성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다른 거 말고 그냥 진화 과정만 보자고. 아까 그래서 진화 과정을 보고 왔는데 진화 과정만 보면 원시별이 뭐가 된다고요? 주계열성. 그 다음에 적색 거성. 그 다음에 백색 외성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자, 흰색, 하얀색으로 써놓은 거는 뭘 뜻하냐면 이 별의 진화 단계를 뜻해요. 아시겠죠? 거기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 적색 거성이라는 말,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이라는 말, 이런 말이에요. 행성상 성운은 뭐라고요? 별이 만들어낸 물질을 우주에 내보내는 단계. 아시겠죠? 그러면 주변부는 행성상 성운이 돼서 우주로 물질들을 내보내고 중심부는 어떻게 된다고요? 중심부는 백색 외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셨나요? 됐어요? 됐죠? 네. 오케이. 다음 표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얘를 아까 이제 이쪽에 썼던 걸 여기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거예요. 주계열성은 4개의 수소로부터 하나의 헬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계열성이 만드는 원소는 어디까지예요? 주계열성이 만드는 원소는 어디까지? 헬륨까지. 헬륨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죠? 자, 그런데 적색거성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적색거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만들 수 있냐면 헬륨으로부터 탄소까지 가능해요. 헬륨의 원자번호 2번이고요. 탄소가 원자번호 6번입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2번에서 6번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초거성은 더 만들어요. 그래서 헬륨으로부터 탄소를 지나, 규소를 지나서 어디까지? 철까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철까지 가능합니다. 되셨나요? 됐어요? 오케이? 네, 단적으로 결과만 써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철이 원자번호 26번이에요. 근데 주기율표에는 한 110개 정도의 원소가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원소들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네, 초신성이 폭발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네, 초신성이 폭발할 때 만들어져요. 이해 가셨나요? 네. 됐죠? 오케이. 자, 갑니다. 36페이지 맨 위에 그림 보세요. 첫 번째, 맨 좌측. 이제 별의 질량에 따른 내부 원소 분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맨 왼쪽이 뭘까요? 맨 왼쪽이
가장 작은 별, 질량이 가장 작은 별, 가장 오른쪽이 질량이 큰 별.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가장 질량이 작은 거성은 뭐냐? 이런 거예요. 중심부에 탄소까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바깥쪽에 헬륨이 있을 거고요. 그 바깥쪽에 수소가 있고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이러면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태양 정도, 그러니까 태양의 10배 정도 이하의 질량을 가진 별의 적색 거성 단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별이 안에 헬륨 들어있고 바깥에 수소 들어있는 이 형태에서 이렇게 진화한다는 거죠. 되셨나요? 근데 이렇게까지만 진화를 하면 뭐라고요? 태양의 10배 이하의 별이다 이거지. 태양의 10배 이하의 별. 되셨나요? 그런데 제일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중심부 핵이 뭐로 돼 있죠? 네, 철로 돼 있어요. 철까지 가능하다. 그 바깥에 뭐 규소라든가 황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 바깥에 탄소, 그 바깥에 헬륨, 그 바깥에 수소. 이런 식입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내부에 철까지 갔다. 그럼 얘는 뭐라고요? 초고성이에요. 그러면 얘는 원래 주계열성일 때 질량이 태양의 몇 배 이상? 10배 이상이라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그런 뜻입니다. 됐죠? 네. 자, 이제 세부 내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적색거성부터. 자, 주계열성 중심부에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게 되면 중심부, 그러니까 바깥이 아니라 중심부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 수소핵 융합 반응이 끝나면서 적색 거성이 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건 왜 그럴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자, 중심부는 여기 있다. 중심부는 자꾸 수축하려고 하고요. 되셨나요? 그리고 좀 더 아까보다 바깥쪽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부 팽창 압력이 훨씬 바깥쪽에 있고, 그 다음에 중력 수축은 이게 질량이 별로 많이 변한 게 아니니까 중력 수축은 그대로예요. 중력 수축은 그대로.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내부 팽창 압력이 누굴 이겨요? 중력 수축을 이기죠? 그러니까 커져요, 별이. 이해가셨죠? 네. 그러면 에너지가 발생하는 곳으로부터 굉장히 표면이 멀어졌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내려가요. 아시겠죠? 표면 온도가 내려가요. 되셨나요? 됐어요? 네, 자, 갑니다. 그러면 안쪽에는 계속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부 온도가 상승하고 압력이 그리고 밀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제 뭐가 가능해지느냐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헬륨이 탄소가 되는 반응이 일어나요.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헬륨 핵 융합 반응이라고 그래요. 여기 주목 잡아요. 수소가 헬륨이 되면 수소가 주어니까 수소핵 융합 반응. 헬륨이 탄소가 되면 헬륨이 주어니까 헬륨핵 융합 반응. 만약에 탄소가 규소가 되면 뭐게? 탄소핵 융합 반응.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왜 그 전에는 안 일어나다가 이제 와서 일어나냐면 내부 온도, 압력, 밀도가 증가해서 이제 헬륨이 다른 원소로 되는, 즉 헬륨이 탄소로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 중력 수축에 의한 중심부 온도 상승으로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탄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중심부 핵이 뭐로 변해요? 탄소핵으로 변한다. 알겠죠? 그래서 중심부 핵이 탄소인 걸 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면 탄소핵 융합 반응이구나. 헬륨핵 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가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이 별은 적색 거성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되셨나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초거성. 태양의 10배 이상 큰 별. 자, 이제 질량이라고 그랬어요. 질량. 크기가 아니라. 질량이 10배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전보다 굉장히 중력이 크죠? 그죠?
네, 적색거성이 되는 애들보다 굉장히 중력이 큽니다.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따라서 탄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탄소 이후까지 가능해요. 탄소가 규소가 되고 규소가 처리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아주 무거운 원소들의 뭐가 일어난다고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런데 왜 철까지만 가능하냐? 얘가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라서 그래요. 철이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라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네, 가장 안정한 원자핵이라서 철까지만 만들어집니다.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통틀어서 질문하면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무거운 원소는 뭐예요? 철이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원소의 방출 과정. 별의 진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원소 방출 과정이 있는데 적색거성은 어떤 경우? 적색거성은 행성상 성운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초거성은 터져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막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면서 터지죠? 그죠? 엄청난 빛이 나오면서 터져요. 되셨나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마지막. 아까 맨 처음에 인트로가 뭐였죠? 생각해봐요. 우리 인트로가 뭐였어요? 빅뱅에서는 수소헬륨밖에 안 만들어졌는데 지구, 사람 이런 데에는 뭐가 있다고요? 그 수소헬륨보다 무거운 원소가 있잖아요. 그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결론이에요. 이 단원의 결론 뭐예요?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죠?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됐어요? 자, 갑니다. 그러면 태양계 안에는 지구가 있고 지구에는 무슨 철도 있고 우라늄, 은, 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1세대 별일까요? 아닐까요? 태양은 1세대 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양이 1세대 별이려면 1세대 별은 처음에 수소헬륨만 만들어진 별이잖아요. 주변 행성에 수소헬륨 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나 생명체에 무거운 원소가 있다는 건 태양이 1세대 별이 아니란 뜻이에요. 태양은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어디선가 초신성이 폭발하고 나서 그게 뭐야? 성간물질이 모여서 태양계 성운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여기까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2단원에서 이해하셨죠?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어떻게 하실 거냐? 10분 쉬었다가 자, 39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